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입니다. 오늘은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하실 때 지내실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에서 지내실 수 있는 주거 형태는 크게 홈스테이, 그 다음 룸쉐어, 하우스 렌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홈스테이입니다. 홈스테이는 대부분의 분들이 오시게 되면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홈스테이일 텐데요. 가격은 약 850불에서 950불 정도로 되고요. 만약에 식사를 안 하시고 방만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시게 되면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식사 옵션을 제외하고 방만 제공받는 조건으로 좀 더 저렴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의 홈스테이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필리핀계, 남미계,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캐네디언 가정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필리핀계 가정들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요. 홈스테이를 구하는 방법은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원이 먼저 알아봐 주거나 혹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홈스테이 이베이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벤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기존에 홈스테이 살고 계시던 분이 자기가 나가면서 홈스테이를 추천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홈스테이를 구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위치는 원존에 위치해 있는 홈스테이를 구하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투존으로 가게 되면 거리도 멀고 먼슬리 패스라고 불리는 이 교통권 가격이 투존 패스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원존으로 구하셔야 되고, 원존이어도 스카이트레인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 홈스테이가 좋습니다. 만약에 스카이트레인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면 차라리 더 멀고 스카이트레인역에서 가까운 홈스테이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버스 타고 가는 게 그게 은근히 번거롭거든요. 두 번째는 홈스테이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홈스테이 가정에 본인의 나이와 비슷하거나 혹은 어린 친구들이 있는 집이라면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있는 집도 오히려 좋은 게 그 친구들이 저희보다 어차피 영어 더 잘하고 차라리 말이 더 잘 통해요. 고등학생들이면은 사춘기여가지고 저희랑 잘 안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있는 집도 좋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더 영어를 많이 쓰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홈스테이에 지내고 있는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 그리고 국적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 좋습니다. 나 외에 몇 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 웬만하면은 일단 한국 학생들이 많은 집으로는 안 가시는 게 본인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홈스테이 사시다가 한두 달 혹은 세네 달이 지나게 되면 홈스테이가 지겨워지거나 아니면 나가서 혼자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럼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룸쉐어로 가거나 아니면 직접 집을 렌트해서 사시는 경우가 됩니다. 자, 먼저 룸쉐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두 가지로 대부분이 나뉘어요. 첫 번째는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먼트나 콘도에 룸쉐어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운타운 외곽에 약 원존 내에 있는 이런 하우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독주택 같이 생긴 이런 하우스에 룸쉐어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먼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좋은 점은 일단 먼슬리 패스를 끊으실 필요가 없고 웬만하면 다운타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먼트 룸쉐어는 사람들이 우베뉴에서 많이 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만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 게 그렇게 되면 계속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차라리 다운타운의 외곽에 있는 하우스로 가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존 내에 있는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스터룸을 들어가시게 되면 약 1000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세컨룸, 그냥 일반 룸 하나 들어가시게 되면 700에서 800불 정도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렌트에만 있는 건데 한국 분들은 덴이나 솔라리움 같은 거를 렌트하기도 합니다. 이 덴과 솔라리움은 뭐냐면 덴은 사실 창고예요. 그냥 옷방으로 쓰던지 아니면 짐을 넣고 있는 창고고, 솔라리움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약간 베란다 같은 개념인데 그 안에 빨래를 말리거나 아니면 화분이나 화초를 키우는 공간이 돼요. 근데 이런 공간에다가 싱글 매트리스 하나 놓고 작은 테이블 놓고 해서 한 500불, 600불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집을 알아보실 때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운타운 외곽에 있는 이런 하우스에
룸쉐어로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인데 가격은 500에서 850불 정도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룸 컨디션마다 가격이 달라지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이런 빌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뒷마당이 있는 하우스에 들어가셔서 살아보는 게 오히려 더 외국 생활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 가셔야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과 더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저도 가끔 이제 친구들 집에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 집에 가게 되면 뭐 스페인계, 독일계, 스위스계, 멕시코인들 이런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런 비영어권 친구들뿐만 아니라 영국, 뉴질랜드, 호주, 심지어 캐네디언들도 룸쉐어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오시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네이티브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되게 혈안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룸쉐어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친구들과 만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주말마다 같이 파티도 하고 평일에는 맥주도 마시면서 같이 거실에서 영화도 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이런 하우스를 구하실 때는 우벤유가 아니라 여기 아래에 제가 적어놓은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집을 구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같이 부부가 직접 와서 사는 경우나 아니면 애인끼리 왔거나 아니면 자기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집을 렌트해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다운타운 내에 이제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방이 없는 원룸 형태나 혹은 방이 하나 있는 원베드룸 같은 경우를 구하게 되시면 월세가 1,700불에서 2,000불 정도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60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하는 돈인데 이걸 월세로 내야 되고 또 첫 달에 보증금으로 월세의 반을 내셔야 되고 집에 인터넷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세도 따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구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이 가구도 다 사셔야 되는데 가구도 1,500불에서 2,000불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가는 목돈이 너무 많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필요하지 않는 이상 하우스 렌트를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하우스 렌트를 하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차라리 2베드룸이나 3베드룸 이렇게 방이 많은 아파트를 렌트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방을 하나 쓰시고 나머지 방들과 거실을 다른 분들에게 쉐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내는 비용은 작아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본인이 여기서 1년 이상 혹은 아파트를 렌트할 수 있는 계약 기간 이상 오래 사시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밴쿠버에서 사는 이런 주거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